4월 19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전날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돼 시장 반등을 이끌었으나 경제지표 부진과 애플 등 기술주들의 약세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20%, 0.67%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등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의 차기 대통령 선출 실패, 노키아의 1분기 실적 부진에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01%, 0.39% 하락한 반면 프랑스만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한 35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4만 8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건보다 높았습니다. 3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1% 하락한 94.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2월에 0.5% 상승해서 하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다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축소와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연준의 양적 완화에 따른 자산 매입이 노동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했고요. 기술주들의 실적 또한 부진한 가운데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유럽 증시도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간신히 1,900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선형물 동반 매도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넘게 내리는 등 IT주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대장주가 말썽이었는데요. 코스닥이 1% 정도 내리면서 551에 마감됐습니다.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한가로 내리면서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앞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래저래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고용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늘었고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또 내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빅스 지수죠. 그래서 공포지수 같은 경우 5.2%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냉각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실적과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용지표인데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례 계절성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지표가 다시 한 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최소 6월달 그리고 5월달 말까지는 진행이 되어야지 다시 한 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계절성 요인을 아무리 포함하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쁘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고용지수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지표보다는 조금 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도록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적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있는 분위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모습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의 주가 추이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오늘도 2.7%가 하락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2.1%,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는 1.2%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과 그리고 애플의 공통점은 바로 태블릿 PC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어느 정도의 스마트폰 시장이고요.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에 다다랐다는 측면, 그리고 태블릿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경기 회복 자체가 조금 늦어지면서 소비가 그렇게 촉진되지 않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차례 필수 조건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살펴보셔야 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미국에 지금 82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어닝 실적, 거기 예상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신다면 72%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파이죠. 캐파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줄어든 기업들, 매출 자체가 줄어든 기업들은 43%만이 매출은 상회를 했고 나머지는 줄었다는 거죠. 반 이상이 매출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완만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뜻하게 되겠고요. 그만큼 더딘 게 바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애플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애플이 $400 선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개 없는 추락이다라는 표현도 눈에 띄는데요.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관련 부품주들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실리콘웍스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까지도 상당히 관련된 기업들인데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과연 애플에 대한 우려 자체가 다시 한번 더 1분기 실적을 악화시킬까라는 점이겠죠. 네. 일단은 CBC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목마다 다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대신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만이 가진 그런 매력이라든지 그런 점 자체를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아이폰을 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넘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처럼 어느 정도의 매출처는 확보가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태블릿 PC 시장이거든요. 그래 애플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 시장에서 53% 그리고 56%까지도 점유율을 확대를 했던 상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10%에서 올해 15%까지 올리겠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었지만 일단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의 거의 독주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죽고 있다는 거죠. 같이 매출 자체가 안 나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은 악화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제가 태블릿 PC 얘기를 하느냐면, 당연히 태블릿 PC 관련된 업체들, 애플의 수주를 받는 업체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조심히 면밀하게 조금 관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종목으로 한번 보신다면 제가 인터플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터플렉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주가 추이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 비중을 뜻하게 된다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애플로 옮겨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 30%, 그리고 애플의 매출이 지금 40% 가까이 잡히거든요. 그만큼 애플의 실적 부진은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LG 디스플레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애플에 대해서 수주를 받고 있다, 그리고 발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 아실 건데 중요한 것은 매출 비중이죠.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일본의 샤프사가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종목과 그리고 연관이 있냐면 지금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TV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처 자체는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다 매출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LG전자가 요번에 호전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애플 효과는 약간 좀 상쇄될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중국의 모멘텀을 좀 더 기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애플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그에 미치는 국내 종목들의 영향은, 기업들의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뭐 전자결제주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용카드 피지 시장에 어느 정도 절대 강자,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신용카드 피지 시장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와주는 대행업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니시스로 말씀을 드릴 때도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70% 이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매력 포인트로 잡고 조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결제 수단을 이용을 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계좌이체고요. 대신에 신용카드의 비율은 70%를 넘고 거기에 대해서 계좌이체에 대한 비율은 20% 내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바로 신용카드 대행업체를 거쳐서 간다는 건데, 한국사이버결제가 20%, 그리고 KG이니시스가 35%, 그 외 나머지가 LG U+가 차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업체가 가점 형성을 하고 있는 시장, 그 중에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특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 어느 정도의 결제 시스템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인 결제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것을 보신다면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지문인식 분야 같은 지문인식 관련된 결제 시스템 또한 한 번 더 이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감에 한 번 더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을 제가 좀 보고 왔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증가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턴어라운드 들어가죠. 그런 기업들은 한 번 더 꼭 주목해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랑 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14,400원 부근인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바로 박스권 돌파 패턴인데요. 거기에서 박스권 상단에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회사 이익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중해서 보시고, 하단에 13,500원 부근을 우리가 손절가 부근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인 17,000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자결제시장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새 기업 가운데 어제는 LG U+, 오늘은 한국사이버결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지바이오인데요.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올라서 어제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더라고요. 물론 목표가도 도달했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에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추세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한번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거래가 붙는 상태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더 높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약 한 5,500원 정도 네. 예, 바라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로 도달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눌림목을 한번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추가 상승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제시하셨던 목표 가격은 이지바이오 5,000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다시 한번 전망해 보십니다. 추가적인 목표 가격은 5,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예, 오늘은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부각되면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인수합병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국가 지원 정책에도 헬스케어가 유망 사업으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진행을 보셔도 뭐 일단은 상당히 좀 견조한 진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또 신고가 돌파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셔도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인수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이미 관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좀 삼성하고 연계돼서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뭐 최근 들어서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셔도 바닥을 탈출해서 그 전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많이 내린 만큼 새롭게 올라설 때는 오를 폭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것이 있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바닥을 오랫동안 잡고 바닥 탈출 시도를 하는 종목들은 오를 폭이 많기 때문에 또 수익이 좀 쉽게 나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지금으로서는 비슷한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번에 저항 라인이 3,600원에서 3,700원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을 뚫고 넘어간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라는 주식도 있는데 요즘 상당히 좀 진행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계속 넘어가는 진행인데요. 뭐 이런 쪽도 지금 그 유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IT하고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접목시키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오늘 유망 업종으로 헬스케어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유비케어, 인성정보 자세한 차트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성정보인데요. 예. 뭐 인성정보는 IT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헬스케어하고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만은 일단 IT 기술을 접목해서 그 원격으로 뭐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나 각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개념의 그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전망치도 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급이 꾸준히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주가를 올라가는 흐름에서 따라붙게 되면은 항상 손해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공략을 하시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데요. 어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조정을 좀 받는 형태에서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4,100원에서 4,16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600원 우선 잡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3,750원 정도로 21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인성정보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브라인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까지 내리면서 연저점을 찍으면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내렸고요. 내리던 환율이 이제 다시 오르면서 1,120원대로 올라섰더라고요. 글로벌 증시 앞서 마감된 상황 살펴보니까 다 내렸던데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 지금 자리는 이제 언더슈팅이다. 조금 주가가 예상외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봉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 이탈하지만 주봉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 이탈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주봉이 이탈하는 모양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미국의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제가 볼 때 크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빠져봐야 어제 전저점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쨌든간 지금 장세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1905포인트, 1904포인트 이하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봤을 때 지금부터 이 주봉 월봉 자체가 이 피봇을 빠져나가는 경우는 한 20번 정도의 하루 정도거든요. 그래서 20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피봇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주가가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은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고 또 하락하는 데는 또 우리나라 증시는 또 하락하고 이래서 이걸 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의 근본 지금 그 경제 체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도 이제 거짓말하고 또 노조도 거짓말하고 전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뭐 자동차 회사들인데요. 뭐 안 된다 하면서 1년에 10조 이상의 흑자를 보이면서 10조 이상 흑자를 보이니까 노조에서도 이제 더욱더 이익을 많이 취하는 거고요. 뭐 조금 안 된다고 엄살 부르니까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볼 땐 그래요. 1억짜리 차를 7천만 원에 파는 그 친구도 멧돼지고 또 그걸 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청회사 다 죽이는 그런 노조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 전일 빠졌고 오늘 빠졌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전기전자 애플 문제입니다. 애플 문제인데 삼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어제 엉뚱한 조금 너무 억울하게 빠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억울하게 빠진 그런 경향인데 삼성전자가 이틀 사이에 뭐 여러분 보다시피 뭐 엄청나게 한 9만 원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어불성성이고요. 애플이 400불 깨졌다고 삼성전자가 더 호재면 호재지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아니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너무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빠졌거든요. 주도적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물 굉장히 먹긴 그런 사건인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이제 선물에 연동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리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코스피 주식이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매물대 자체가 이제 1960에서 1980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여기 있다는 거죠. 집중도가 여기 있는 상태고 저도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봤는데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양은 우리나라나 이제 스웨덴처럼 시가총액 상위가 스웨덴은 노키아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블록블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ADX 같은 거 보면 주가가 이제 ADX가
이제 ADX 보시면 ADX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상승하고 있는다는 것은 보통 이제 주가가 같은 가격대인데 ADX가 상승하면 주가가 이제 곧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한 8, 90%입니다. 그 ADX나 ADR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그 선행성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시고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뭐 이미 물린 상태에서 뭐 좀 더 물리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고요. 제가 뭐 위로 차원에서 뭐 방송한다. 저 위로 차원 방송 잘 못합니다. 제가 볼 땐 1900, 우리나라 경제 체질에서 1900은 조금 낙폭 과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글로벌 증시들이 다 신고가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역시계곡선으로 봐서는 매물대에 걸려 있거든요.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깊은 매물대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깊은 매물대에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는 1920을 제일 먼저 간다고 했는데 가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일단 뭐 1900을 지금 3번이나 이제 위협하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빠졌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100포인트 빠져봐야 6% 정도 더 빠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계속 뭐 튼튼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뭐 악재 내는데 보통 언론에서 악재 낼 때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열어봐서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 단무지 정신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주식 제가 경고했는데 이제 그 갑자기 빠졌죠. 갑자기 빠지네. 제가 볼 때 코스닥 주식이 개별적으로 살아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의 그 폭락 부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조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일단 환율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환율 1,100원이 이제 계속 하방해야 된다고 하는데 환율 하락이 하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율 하락을 계속 보셔야 된다 여러분인데 지금 환율도 1,140원은 또 한계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거의 다 왔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유럽은 거의 보합인데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관련 주식 기술주 증시들이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1.2% 폭락인데 결론은 코스닥 주식을 한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코스닥 주식에 치중하지 마시고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상해종합 증시를 굉장히 봤죠. 상해증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저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2,200까지 내려갈 것이다. 2,200 깨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200 깨졌는데요. 일단 상해 증시의 안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안정이 곧 될 것 같아요. 구름 변곡점이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상해 증시의 안정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글로벌 증시, 상해 증시가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의 이제 통계가 이제 틀린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안정이 우리나라 증시의 곧 안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 제가 말했듯이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반도체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버블이다 이야기고요. 당연히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경신할 때 우리나라 주식이 못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다.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제 조정받는 거 이건 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제 백수 자리거든요. 백수 자리인데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자리 1900 자리에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물론 여러분 계좌 돈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자기가 주식을 안 하실 것 같으면 팔고 나가지만 주식 할 것 같으면 이럴 때일수록 지수가 많이 빠졌다. 우량주 사가지고 버텨야 된다. 거기 몇몇 뭐 꼴뚜기처럼 뜨는 주식 내가 그거 먹어보겠다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자중해야 되고요. 또 현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기 차트로 볼 때 가기 차트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가기 차트가 전환 가기가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 가기가 1918포인트, 17포인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7, 18포인트 때문에 가기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가계가 붉은색으로 모양이 보일 때마다 이 큰 폭의 상승을 항시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 과거도 보였고 지금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비관적일 때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식이 열나면 안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피 1904, 1905 아래에서는 언더슈팅이다. 일단 이제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면서 투매에 동참할 자리 아니다 말씀하셨고요. 코스피는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할 시기, 코스닥은 고점을 확인하고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부광약품입니다. 거래소의 코스피 200 좋은 종목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레가논, 치옥타시드, 아제프틴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슈퍼나 대형마트 등의 의약외품, 임가공 매출, 수출 매출, 기술 매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149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도 양호합니다. 저점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저점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 매출은 증가, 영업이익은 또 증가, 좋은 회사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간이 돈이자 약입니다. 이렇게 제가 많은 회원들 상대하다 보면 좀 급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지금 한 2달째 약세인데 이럴 때는 시간으로 버티는 게 돈입니다. 꼭 시간을 지혜롭게 잘 지내야 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5,200원에서 16,5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17,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부광약품 보유기간 2주일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단타로 할 종목 한 종목 더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 가볍게 단타할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사실상 저는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단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식을 또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타 종목 한 종목 드릴 테니까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선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타주는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차트 좀 틀어주세요. 의료 장비 및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촬영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을 의료진의 PC에서 손쉽게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사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으며 동사는 세계적인 경쟁 기업 중 절대적인 우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하나 영업이익은 보통입니다. 유보율은 263%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헬스케어 주식의 하나입니다.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700원 사이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12,300원입니다.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현재 단타 주식이니 3%든 5%든 수익 나면 반드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상이 안 좋을 때는 매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저희 강연에는 토요일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입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번 합니다. 군인공제회관 뒤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N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한샘을 꼽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13년 매출 증가 플러스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LG전자를 꼽았는데요. 1분기 스마트폰 제품 경쟁력 회복과 경쟁업체인 애플, HTC의 부진에 따른 출하량 증가, 가전 에어컨 성수기 진입 등의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인터플렉스를 꼽았는데요. 2014년 1분기 실적 모멘텀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성장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영증권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를 꼽았는데요. 2013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10%대 매출 성장, 14%대 영업이익률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72,500원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입니다. KT를 꼽았는데요.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막내외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출시합니다. 보조금 경쟁이 아닌 기존 고객에서 업셀링 상황에서는 투지가 없는 KT가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7,000원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이강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금요일장 체크포인트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전일장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오늘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일단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 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좀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일단 뭐 비규명 회사 쪽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시장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이제 다소 약화되는 모습, 또 이제 엔저 현상 심화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경쟁력 약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1분기 실적,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GS건설의 어닝쇼크 등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 주가 급락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의혹도 점차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1분기 이후 추정치가 적자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운송, 조선, 화학 같은 경우는 다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형주의 강세,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재의 부각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이 한샘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샘이 이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 1분기 실적이 일단 매출액이 한 1,886억 원, 영업이익이 15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 가까운 이제 급성장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다소 매출액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었고요. 일단은 그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인테리어 가구 부분에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대리점 부분이나 아이케 유통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던 이유를 따져보면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불황, 이제 가구 시장 불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비를 조금 많이 늘렸어요. 2011년 대비 조금 마케팅 지출을 많이 늘렸었는데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올해 13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그런 큰 폭의 마케팅비가 증가가 없이 매출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외형 확대 정책 때문에 투자성 비용 지출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없이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또 수익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동사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중고가 부분에서 이제 부엌 및 인테리어 대리점 쪽의 대형화를 통해 집계 효과를 높였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수익성 그리고 이제 외형까지 모두 증가하는 한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 호조가 되면서 이제 올해 당기 순이익을 기존에 이제 424억 원에서 50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올해 추정 EPS가 한 2,141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퍼인 15배를 적용했을 때 일단 32,0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를 유지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는 1900, 550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9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46포인트 가리키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일정을 체크하면서 전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4 예약 판매 실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갤럭시 S4, SK텔레콤이랑 KT, LG U+에서 이제 갤럭시 S4를 이제 예약 판매한다라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한 89만 원대로 일단 출고 확정 금액도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금융 마이크로 SD 모바일 뱅킹을 이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한국은행 산하 이제 금융정보원 이제 추진 협의회와 또 금융결제원 또 우리은행에 따르면은 이번 금융 마이크로 SD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직접한 모바일 뱅킹 시연회가 오늘부터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또 결제에 필요한 제반 응용 서비스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면서 보안 인증 강화를 위해서 금융 마이크로 SD를 통한 지문인식 인증까지 구현할 방침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안 관련주들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제이비어 뮤즈먼트 마제스타 카지노 이제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 이제 그 개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이제 신라 호텔에 이제 그 마제스타 카지노를 이제 그랜드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주도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개설이 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오늘 네오위즈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로 상호가 변경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B 스포츠 또 IB 월드와이드로 또 EMLSI 상호도 제주 반도체로 또 바뀐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미국 지표로 이제 한번 넘어가면요. 오늘 이제 미국 경제 지표보다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일단 맥도날드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보죠. 자,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896포인트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546포인트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변곡 구간대에서 시장은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큰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을 놓고 보면 변곡점은 좀 변곡 구간은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부분에서는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변곡점을 어제 내주면서 풋 옵션의 막내가 탄생이 됐는데요. 일단 쌍둥이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모두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단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가능해졌고 그동안의 기관 투자들이 좀 시장을 좀 방치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좀 선물 매도가 이제 강했었는데 이 선물 매도를 다시 풋 매수로 교체를 하면서 해지 교체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200 지수 251.25포인트를 사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이 부분들은 벌써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지수 하락에 대한 옵션 해지에 대한 역할이 이제부터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자리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186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눌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어닝 쇼크 악재보다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돌림 형식으로 업종들을 계속 죽이는 모습들이 났죠. 그래서 뭐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뭐 실적을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관 투자들은 만도 그리고 건설, 기계, 또 철강 그리고 화학 뭐 여러 가지 자원주에서도 뭐 투매성 매물 공세가 예상외로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코스피 지수가 뭐 최대 이번 주에는 뭐 1895포인트까지도 흘리기는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그 옵션 막내를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저가 매수세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어제 내주었다는 점을 놓게 본다면은 이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뭐 하락 구간대가 좀 더 오픈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결론을 한번 놓고 보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지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의 지지가 좀 일단은 좀 포기가 된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구간대에서는 좀 다시 한번 방어를 좀 시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대비 계속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 기타 업종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 그리고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잘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추경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인내하는 시점 그리고 1860포인트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지금 현재 손실폭이 크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좀 잠시 인내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줬던 기관도 어제는 살짝 손을 놓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수는 1900선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이 전망되고 있을까요? 오늘장 출발과 전략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